어, 다시 한 번 더 영상 촬영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3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화요일날 피자데이인데도 불구하고 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도미노 피자에서 반값 세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즐겨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도 오늘은 그냥 유혹을 뿌리치고 저녁 식사로 마감을 하고 하루를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루를 정리를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팀장과의 통화를 한 후 하루의 일과가 정해졌고요. 일과 중에서도 거래소 내 일들, 그리고 이런 논문과 그리고 영상 서머리, 제품 서머리 등을 성실하게 완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인근 저수지 한강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수지에 가서 바람을 쐬고 산책을 일부 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또 다른 안 좋은 잡념들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쁘고 힘들게 살아야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근심 걱정을 떨쳐내리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시간을 쪼개서 살다 보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내가 어떤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할 수가 있겠지요. 과거의 근심과 걱정은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더 나아가는 삶을 만들기 위해 더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늘의 그런 의미로 걱정을 떨쳐내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는 방법에 관한 챕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털어내라. 아래의 4단계를 적용한다면 모든 근심의 90%는 해결할 수 있다.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기록하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라. 결정한 대로 즉시 실천하라. 일어나지 않을 일들. 어느 여름날 난 캐나다 로키 산맥의 보우호수 근처에서 휴가 중이던 셀린저 부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마치 아무런 근심 없는 아이처럼 편안하면서도 유쾌해 보였다. 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부인께서도 걱정하실 때가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왜 없겠어요? 걱정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한 적도 있죠. 장장 11년 동안 고통 속에서 노예처럼 살았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항상 긴장해 있었죠. 잠시 외출할 때도 혹시 집에 불이 나지 않을까? 베이비시터가 도망갔으면 어쩌나?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차 사고가 나면 어쩌나? 등등 온갖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다 보지도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간 적도 있었죠. 계속 이러다 보니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이런 이유로 첫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끝내고 말았지요. 두 번째로, 결혼한 지금 남편은 무척 차분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도 걱정하는 법이 없는 그이는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자, 진정해. 침착하게 생각해보자고. 진짜 걱정되는 게 뭘까? 당신이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 번은 뉴멕시코의 고속도로에서 심한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빙판길에 차가 계속 미끄러졌죠. 전 차가 또랑으로 추락할까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천천히 운전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설령 차가 미끄러진데도 크게 다칠 일은 없어. 덕분에 전 곧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로키 산맥에서 캠핑을 할 때였어요. 우리는 해발 2100m 산 중턱에서 야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심한 비바람이 불어닥쳤죠. 텐트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기괴한 소리를 내자 저는 혹시 텐트가 날아가 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남편은 완전히 굳어버린 저를 보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가이드가 몇 명이나 있잖아. 다들 이곳 사정에 훤한 사람들이라고. 이 산 중턱에서 60-70년 동안이나 야영을 해왔어도 텐트가 날아간 적은 없대. 그러니 오늘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지 않겠어? 만약 날아가 버린다 해도 다른 텐트에서 자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제야 전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지요. 물론 실제로도 아무 일 없었어요.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이 명제만으로도 전 근심거리 90%를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그 후로 20, 30년 동안 참으로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보험에 가입한다. 덕분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이는 바로 보험회사다. 나쁜 일이 발생할 확률을 두고 돈을 거래하는 것이니, 즉 근심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적잖을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면에 깔린 참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재난이 그리 자주 닥치는 건 아니란 말씀. 폭격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프레드릭 말스테드는 전쟁터의 좁은 참호 안에서 숨막힐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1944년 6월 초순 전 오마하 비치 근처의 좁은 참호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좁은 참호 안에 있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죠. 여기가 내 무덤이 될지도 몰라. 그날 밤 11시경에 독일군의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자 온몸은 그대로 경직되더군요. 폭격은 사흘 동안 계속됐고 그동안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그대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5일 밤낮으로 폭격이 계속됐지만 난 아직 살아있잖아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호 안의 동료들도 두어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모두 무사했습니다. 게다가 부상자들도 독일군 폭격이 아닌 아군의 탄약 파편에 상처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전 날아오는 파편을 막기 위해 두꺼운 나무 지붕을 만든 후 스스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직격탄이 떨어지지 않는 한 별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직격탄을 맞을 확률은 1만 분의 1도 되지 않을걸? 그 후로부터 전 치열한 폭격 속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위와 같은 경험을 할 확률은 극히 낮다. 하지만 전쟁이 아니라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골칫거리는 언제나 산재에 있다. 그러나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던가? 당연히 아니다. 그저 몸과 마음만 허약해질 뿐이다. 어리석은 고민. 과일상 제임스 그랜트는 내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들려주었다. 플로리다에서 과일을 구매해올 때마다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어쩌지? 만약 기차가 전복되면 어쩌나? 혹시 철교가 끊어지면 어쩌지? 물론 보험을 두었지만 거래상들과의 약속을 지킬 염려가 있었지요. 이렇게 지나치게 걱정을 하다 보니 위궤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라며 긴장이 오래되면 궤양이 생긴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전 스스로에게 물었죠. 제임스, 올해 운행하는 수송화물차가 몇 대나 되지? 아마 25,000대쯤 되겠지. 그렇다면 몇 대나 사고가 났을까? 대략 5대 정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나? 5천만 분의 1의 확률이야. 대체 뭘 걱정하는 거지?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게다가 철교가 붕괴된 적도 없었잖나. 이어 전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철도 추돌 사고는 한 번도 없었고 화물차가 전복될 확률도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다니 참 어리석기 그지없군.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은 이후로 위궤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자. 오늘이야말로 바로 어제의 내일이지 않은가. 일어나지 않을 99%. 이번엔 블레이크 씨의 고백을 들어보자. 전 지난 40년 동안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은 있었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지요. 그러던 1943년 갑작스레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근심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었지요. 첫째, 남학생들이 전쟁에 대거 참전하면서 제가 경영하던 상업학교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여학생들은 공장에서 일을 해도 졸업생보다 훨씬 더 많은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학업에는 별 흥미가 없었거든요. 둘째, 큰아들이 전쟁에 참전한 후로 온종일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낸 여느 부모들과 마찬가지로요. 셋째, 오클라호마 시정부에서 부지를 매입해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 그 부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시가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보상금을 받고 땅을 내주어야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며 당장 집을 비우라고 통보하더군요. 여섯 식구가 머물 곳을 당장 어디서 찾겠습니까? 천막이라도 치고 살아야 할 형편이었죠. 넷째, 집 근처에 대운하 사업이 시작되면서 농지의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빼앗길 땅이었기에 500달러나 들여 다른 우물을 팔 이유도 없었지요. 그래서 전 매일 아침마다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2달간이나 죽자고 노동을 해야겠지요. 다섯째, 저희 집과 학교는 10k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매일 차를 타고 출근했는데 전시 규정 탓에 타이어를 교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